사건 사고를 보다 보면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하죠. 오늘 다룰 사건은 무려 말벌집으로 살인을 계획했던 한 범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남바 다이스케. 그의 성장 과정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 아버지가 무척 엄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남바는 공부에 그다지 소질이 없던 탓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엔 호스트클럽에 취직했지만 워낙 경쟁이 심한 업계다 보니 그다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그는 목에 벚꽃 문신을 새겨 넣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문신이 가지는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하면 그다지 성실한 타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결국 호스트클럽을 그만둔 그는 마음을 다잡고 직업 훈련원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2020년 갑자기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망 이후 남바는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상한 행동이란 바로 거액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보험금의 수령인을 남동생으로 지정한 후 여러 가지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가입한 보험들은 본인이 자연재해 등으로 사망했을 시 거액을 지급받는 특약 보험으로 금액을 다 합치면 무려 6억 3천만 엔, 우리 돈 약 63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죠. 수령액 63억 원, 뭔가 감이 오시죠? 그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려 했던 것인데요. 즉, 다른 사람을 자기 대신 죽게 만든 뒤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려 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초고액의 보험을 대량으로 가입하기 위해선 나름대로의 소득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서류를 조작해서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31살의 남바가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인물은 21살의 대학생 안도 카이토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이 두 사람이 친해진 계기는 종교 권유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안도 씨는 게쇼가이, 현정회라는 불교 관련 종교단체의 소속이었고 남바는 종교에 관심이 있는 척 그와 일부러 친분을 쌓기 시작했지만 사실 그의 목적은 자기 대신 죽어줄 희생양을 찾기 위함이었죠. 이후 남바는 안도 씨와 친분을 쌓는 동시에 범행을 완벽하게 성공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인터넷으로 신분 바꿔치기, 생명보험 사기, 해충 사망보험금, 추적 불가능한 살인방법, 사망 위장, 보험금 지급, 알코올 치사량 등등 범행과 관련된 온갖 키워드를 검색하며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이런 키워드를 총 500회 이상 검색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만 보아도 그의 범행 준비가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남바는 먼저 범행에 쓸 수면제를 확보하기 위해 친동생의 건강보험증을 이용 수면 유도제 150정을 몰래 처방받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월 무렵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자 그는 안도 씨에게 나 조만간 나고야로 놀러 갈 건데 방 잡고 같이 놀자 라며 그를 한 호텔로 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약속 당일 나고야의 호텔로 향하는 남바의 손에는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무려 커다란 말벌집이 들어있었죠. 네, 당시 남바가 가입한 보험에 재해 범주 안에는 독사나 말벌, 멧돼지처럼 야생동물에 의한 사망이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바는 이 점을 노려 무려 말벌로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체크인을 담당한 직원에 따르면 비닐봉투를 쥐고 있었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지? 했었죠. 라며 처음부터 뭔가 수상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남바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1. 남동생 명의로 처방받은 수면제로 안도를 잠에 들게 한다. 2. 안도가 잠에 들면 준비한 말벌집을 봉투에서 꺼낸다. 3. 안도를 벌에 잔뜩 쏘이게 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게 한다. 4. 사망 후 죽은 사람이 형이라고 말한 뒤 자신은 동생인 척 보험금을 수령한다. 였는데요. 그는 체크인 후 일단 호텔에 말벌집을 방치해둔 채 안도 씨를 마중 가기 위해 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은 남바의 방 복도에서 말벌 몇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직원은 체크인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안을 확인했고 이내 방 안에서 말벌집과 더불어 날아다니는 말벌을 몇 마리 발견, 이를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걸 어떻게 치웠나 싶은 한편으로는 손님 물건인데 멋대로 처분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이 직원 덕분에 남바의 첫 번째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다음 범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2021년 11월 21일 밤, 남바는 두 번째 범행을 실행에 옮깁니다. 당시 그는 히로시마현 하츠카이치시의 한 호텔 객실에 피해자인 안도 씨와 단둘이 투숙했는데요. 밤이 깊어지자 남바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안도 씨에게 몰래 먹여 깊게 잠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식을 잃자 남바는 숨겨두었던 물건을 꺼냈는데요. 바로 알코올 도수 96도의 스피리터스라는 술이었죠. 그는 주사기를 이용해 이 고농도 알코올을 피해자의 몸에 주입했고 순식간에 안도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치솟게 됩니다. 그러자 남바는 미리 준비한 진해를 꺼내 그를 물도록 했죠. 그렇게 몸에 알코올과 함께 독이 퍼지자 안도 씨는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토사물이 목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렇게 피해자를 살해한 남바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연출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호텔 프론트에 전화해 다급한 목소리로 형이 진해에 물려서 의식을 잃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한편 곧바로 119에도 신고했죠. 당시 그는 자신을 나은바 다이스케의 동생이라고 속이고 방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 나은바 다이스케, 즉 자기 형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후 구급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호텔에 도착하자 나은바는 쓰러진 사람이 자신의 형이라고 말하며 두 장의 건강보험증을 내보였는데요. 하나는 나은바 다이스케라는 이름이 적힌 보험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소지한 동생 명의의 보험증이었습니다. 나은바는 이 두 신분증을 이용해 사망한 안도 씨를 나은바 다이스케, 즉 자기 자신으로 위조하려 했던 것이죠. 참고로 두 사람의 얼굴은 남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닮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구급대는 급히 나은바 다이스케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 측에선 곧바로 환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완전 범죄는 여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나은바는 사전에 가족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측의 연락을 받은 어머니가 시신을 확인하더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고 어머니의 증언을 들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신을 회수해 부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진해에 의한 독이 아니라 치사량의 알코올 투여로 인한 질식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호텔에 함께 있었다는 동생이 사실은 나은바 다이스케 본인일 가능성에 주목했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나은바가 사건 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사망한 안도 씨와 지인 관계였던 점, 그리고 사건 직후 나은바가 자취를 감춘 점 등등 모든 단서가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약 7개월 후인 2022년 6월 숨어 지내던 나은바 다이스케는 경찰의 추적 끝에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시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고 범행 동기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은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은 물론 말벌을 이용한 살인미수 정황까지 파악을 끝낸 상태였기에 2024년 7월 그는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강한 사리를 품었다, 보험금을 노렸으며 범행의 계획성이 인정된다 라는 말과 함께 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남바는 형이 무겁다며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하지만 2024년 11월 21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결국 형이 확정됩니다. 63억 원이라는 거금을 노린 보험살인.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